매월 30만 원 자동 수입 만들기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 본 분들이 바로 자유조건 가입하시고 인증 보내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오늘은 자동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강력한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 중 이 습관이 없는 분은 못 봤습니다. 더 잘 모으기 위해 비워야 하는 것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인지 입사하면서 사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집안에 물건이 쌓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서는 아이들 장난감, 책, 신발, 그리고 옷들로 집안에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비바람 막아줄 든든한 우리 집 마련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맥시멀리스트의 삶을 정리하고 이 세 가지를 비우기 시작했더니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부자 되려면 비워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을 비웁니다. 그거 아세요? 물건을 산다는 것은 소비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인데요. 물건을 사다 보면 쌓아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대가족이라서 무조건 방이 4개는 되어줘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했던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사를 오니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옷방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이 방을 비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옷 수납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34평 1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당 3천만 원 가량 되고 많이 양보해서 작은 방인 점을 감안하면 3평 옷만 두는데 약 1억 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물건을 두기만 했는데 1억어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계속 쌓아두실 수 있으실까요? 물건을 드릴 때는 필요성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공간의 기회비용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있는 물건 다 내다버리라는 의미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공간을 채운 물건 중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지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 중 대체할 것은 없는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비운 후에 들여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집안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면 집안에서의 생활이 쾌적해지고 무엇보다 청소할 때마다 물건 치우는 힘도, 시간도 덜 들게 되는 긍정적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물건 사는 것을 미뤄서 돈이 모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비웁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투자 공부입니다. 종잣돈, 이 시드머니 크기가 어느 정도는 커야 예금 하나를 들더라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이 의미가 있을 만큼 커집니다. 1년 만기 3.5% 예금에 소득세 15.4%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가입 시 1년 후 이자를 29만 6천 원, 1억 원 가입 시 1년 후 이자를 29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투자 공부를 통해 예금 금리 이상으로 투자 성과를 올린다면 더욱 좋겠죠? 이기는 투자를 위해 매일 아침 주요 경제기사 제목 훑어보기만 한다고 해도 10분은 금세 지나갑니다. 깊이 있는 투자 공부를 위해서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한 셈이지요. 요즘 너무 바빠서 10분 동안 경제기사 훑어볼 시간도 없으시다고요? 잠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단 10분도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적 없으신 거 맞나요? 혹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하려고 연 유튜브에 쇼츠만 계속 넘기다가 30분이 훌쩍 가버리지는 않았나요? 내 얘긴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요즘에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의지로 자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선명하게 있다가도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시간을 하루 안에서 고정적으로 30분부터 만들어 보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시간에는 꼭 경제 기사를 훑어본다. 또는 3% 모닝 브리핑을 1.5배속으로 듣는다. 또는 돈 주고 구매한 투자 레포트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시작하면 궁금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한 시간이 자연스레 더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투자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써버렸던 시간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된 것은 꼭 기록해 두세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배운 것을 기록해 두면 이걸 누가 보겠어 하는 글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애독자가 생김으로써 내 자신이 발전하게 되는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움은 바로 관계입니다. 시간, 감정, 돈. 내가 가진 자원을 써서 없어지게만 하는 소모적 관계를 비우세요. 관계는 시간을 비우면서 자연스레 연결되는 비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회사 근처 카페가 가장 붐비죠. 주말 동안 무얼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자랑하느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버리고 월요일은 원래 야근하는 날이 되기도 하죠. 어제 보니 동네 브런치 카페도 빈자리 없이 자리가 가득 메워졌더라고요. 주말 특근을 한 엄마들께서 모여 소중한 카페인 충전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성하고 싶다면 회사에 친구보다는 동료를 많이 주세요. 업무 시간에 해야 할 일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시고요. 전업맘이시라면 아이들 등교 보내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고 남는 시간에 약속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일부에 돈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팀을 두세요. 저는 어제도 오랜 인연의 고객님과 개인 코칭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치와 고객의 관계를 떠나 편하게 일상의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가 절약하고 집밥하는 삶이 더욱 소중하고 빛나 보이고 가심비 있게 소비하고 있는 영역에서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영역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돈과 삶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조금 정리하시고 함께 이야기하면 할수록 돈이라는 자원을 잘 사용하고 잘 불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채우세요.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비워야 하는 공간, 시간,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비워보시면서 느낌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머리를 모아 대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